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무잉여 매수 통지서 매수 신청서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어가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매수 신청이란 게 뭔가, 매수 통지서란 게 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천안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 일단 이 아파트 설명하기 전에 무잉여 매수 통지서, 매수 신청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심플하게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일단 먼저 1억짜리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1억짜리. 1억짜리 물건인데, 이 1억짜리 물건, 즉, 이 1억짜리 아파트로 갑니다. 아파트. 1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근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1억. 1억. 이렇게 잡혀있다고 합시다. 그냥 뭐 이렇게 잡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 1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1억짜리 아파트에 1억짜리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소유자 같은 경우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근저당을 전부 잡은 상태에서 뭐 채권 최고액 이런 건 여기서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1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거죠. 대출을 전액 받은 다음에 1억의 집을 사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채권자가 이 소유자한테, 소유자 A씨라고 합니다.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 보니 A씨 집이 있다. A씨 아파트가 있으므로 이 집을 팔아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채권이라는 걸 발생을 시켜서 이 채권으로 인해서 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죠. 환가시켜서, 이 채권 회수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채권자가 이 집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경매 좀 남겼습니다. 넘겨졌는데, 낙찰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낙찰가가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보다시피 1억짜리 집이고, 1억이라는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고, 낙찰이 1억이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경매 비용이고 뭐 그런 무슨 세금, 압류 이런 거 다 일단 빼고요. 일단 단순하게 여기 보이는 화면으로 본다면 1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이 1억이라는 건 누구한테 먼저 배당이 될까요? 당연히 이 채권은 이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겠죠. 순위가. 그러므로 순위 자체가 1억이 먼저 1순위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2순위 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억은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다 이 근저당권자한테 배당이 전부 다 되겠죠. 전액 배당이 될 것입니다. 전액 배당이 된다라는 것은 이 채권자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이 근저당권자 입장, 이 1억이라는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저당권자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1억을 해줬습니다. 1억을 해주고 나서 대출을 해준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원래 대출을 해준 이유가 뭐예요? 이자를 받기 위한 거죠. 이자를. 그래서 1억이라는 현찰을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자, 이자를 뭐 예를 들면 10년 동안 대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년 동안 난 이렇게 꾸준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 근저당권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권리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제3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집을 경매를 넘김으로 인해서 나는 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경매로 넘겨서 내가 그냥 팔아서 이 집이 팔려서 1억을 배당받고 끝나게 만들어버려. 나는 10년을 받아야 되는데 왜 1, 2년만 받고 말게 만드냐라는 거죠.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손해가 일어나죠. 이제 경매로 넘긴 상황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손해도 있기도 하지만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경매를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채권자가 경매로 넘겼습니다. 1억에 아파트에 1억 근저당이 잡힌 집을 채권자가 경매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낙찰이 1억이 돼서 배당이 전액 이 근저당권자한테 가고 채권자한테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이 채권자는 실익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실익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경매로 넘겼지만 1원도 배당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한테는 법원에서 너 이렇게 실익이 전혀 없는데 경매로 넘기면 돼 안 돼?
넘기면 안 되지. 왜? 앞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발생하니까. 그래도 넌 넘기면 안 돼. 응? 그러니 너가 정말 너가 경매로 넘기고 싶다면 뭘 보장해달라? 1억. 자, 1억 이상의 낙찰이 될 것을 보장해달라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억 이상의 낙찰된 거를 이 근저당권자한테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 뭘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매수 통지서라는 걸 발송하게 됩니다. 매수 통지서. 그래서 매수 통지서를 발송해서 이 채권자가 이 매수 통지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1억 이상의 낙찰될 것을 이 채권자 너가 보장을 해줘야만 나는 경매를 진행을 시킬 수 있어. 그러니 1억 이상의 낙찰될 것을 보장을 해달라. 그게 곧 뭐냐? 너가 1억 이상에 살 수 있다라는, 즉 1억 이상에 낙찰될 수 있다라는 매수 신청서를 제출해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1억 이상의 매수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된다면 1억 이상이 낙찰이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이 신청서를 제출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야, 너 이거 실익 없어. 이거 넘겨도 실익이 없어. 그러니 이 경매는 기각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왜? 무잉여가 되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경매를 넘기려고 해도 무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매 물건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수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너가 무잉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 무잉여가 될 수 있지 않게 너가 1억 1원의 매수 신청서를 제출해. 그래서 만약에 낙찰이 1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너가 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것으로 보고, 만약에 낙찰이 1억 2원이 됐다. 그럼 너 돈 없죠? 그러면 이 낙찰자가 낙찰이 된 것으로 보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무잉여, 매수 통지서, 매수 신청서라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물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천안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 채권자 땡땡 금속 주식회사에서 2억 9,670만원의 매수 신청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처음에 이 목동 신협이라는 곳에서 근저당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잡아져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근저당으로 이렇게 땡땡 금속에서 잡아놨는데, 이 근저당권자, 땡땡 금속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넘겼다는 거는 돈을 받기 위해서 넘긴 거죠. 이때 이 7천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7천만원 중에 1원이라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근저당권자의 실제 금액은 여기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낙찰될 것을 너가 보장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보면 땡땡 금속 주식회사에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도달을 했죠. 이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 이게 도달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매수 신청을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출했죠. 즉 나는 이 금액 이상으로 낙찰될 걸 보장할 거야. 그래서 매수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이 제출한 금액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기록된 금액은 이 이하로 입찰을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이상으로 입찰을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금액이 안 써져 있는 물건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법원에 전화하셔서 매수 신청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여기서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이내에 제출한다면 무잉여 기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무잉여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잉여라는 거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는 게 필수 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발송하지 않고, 낙찰이 되고 보고 나니, 아까 낙찰가가 예를 들어 9천만원이었다. 위에 설명했던 거에, 그러면, 알고 보니 이 경우는 무잉여죠? 그럴 경우에는 불허가를 하고,
불을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은 기각 처리가 됩니다. 기각. 왜? 이 경매 넘긴 채권자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입찰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기각될 텐데.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무인계에 대해서. 무인계 기각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뭐 내 시간을 들이고 입찰을 가게 되는 인건비는 소요가 됐겠지만, 내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 목동 신협이 채권 최고 여기 3억 5,490이지만 실제로는 1억밖에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금액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이 금액을 알아야 한다 모르겠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처럼 이렇게 매수 신청서가 제출된 물건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금액 이하로 입찰할 생각이 있다면 입찰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매수 통지서가 발송이 되지 않는 그런 물건 또 있겠죠. 그런 경우에 무잉여가 될 거를 미리 염려를 해서 입찰을 포기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너무 이것 좀 걱정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차피 만약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무잉여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로 인해서 기각이 되고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잉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입찰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